자, 저기 6월 평가원에 일단 10번부터 볼게요. 이제 시험을 망친 친구들은 8번하고 10번에서 딱 어긋나면 시험이 망치더라고. 8번하고 10번. 8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드린 것 같고, 자, 10번부터 쭉 보시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다음에 여기가 C고, 중선을 쭉 날려서 여기가 D, 중점을 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A, B가 문제 3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여기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입니다. 자, 여기가 2야.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코사인 BAC가 8분의 7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BAC가 이제 여기니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시고, 코사인 세타가 문제 얼마라고? 8분의 7이라고 주어져 있다. 됐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럼 코사인 값을 이용할 수, 잘 봐. 두 변과 각이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길이를 x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을 첫 번째 써볼 수가 있고, 자, 세타에 마주보는 변의 제곱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에 대한 완전 제곱식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의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니까 이대로 갖다 쓰시면 되죠. 그럼 이제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약분되면 4분의 21, 21의 x 플러스 9랑 4 넘어오면 플러스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21x 자 플러스 4, 5, 20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그죠? 웬만하면 평가원이 정수로 낼 테니까 4, 4, 16, 4, 5, 20 해서 이렇게 하시면 딱 인수분해가 이쁘게 됩니다. 그죠? 그럼 x는 4이거나 또는 4분의 5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길이상 일단 4가 되는 게 맞겠지. 그죠? 4가 되는 게 맞을 거고 세타와 붙어 있는 변이 예각이면 보통 큰 걸 적는다. 둔각이면 작은 거 적고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자, 그래서 x는 4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니까 중점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2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DM의 길이를 구할 거니까 D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거니까 먼저 뭘 구하면 좋겠어? 여기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는 게 먼저 좋겠지. 이해가요? 그럼 저 파란색의 길이를 구하시는데 이 파란색의 길이를 두 변 이제 사이값 다 나왔으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이제 하실 일이 MB의 제곱. MB의 제곱이 또 코사인 법칙 쓰시면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코사인 세타 8분의 7 이렇게 딱 때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은 MB가 저거 해서 루트 씌우면 아마 루트의 2분의 5가 나옵니다. 저거 계산하시면. 알겠지? 여기까지 두 번째야. 자, 저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간혹 이제 수학 선생님들 중에 파푸스의 정리라고 뭐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참고, 파푸스 정리라고 해서 중선 정리라고 하는데, 뭐, 간혹 유형할 중선에 대해서는 이제 간혹 유형할 수가 있고, 여기 중앙으로 가르는 선 해서 여기가 C고, 여기가 X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그러니까 중선일 때, 딱 중앙을 가르는 선일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C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몇 배? 2배가 된다. 이게 파푸스의 정리거든. 자, 이 파푸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뭐 바로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 가지 스킬 장착하는 것보다 그냥 코사인 법칙 그냥 계속 때리는 게, 두 변과 사이 각이 있으면 코사인 법칙 계속 때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알겠지? 코사인 법칙 쓰셨으면.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그 할선 정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중학교 도형 성질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삼각함수 제가 수업 시간에 준 책에 나왔었나? 이 삼각형에서 원에서 중학교 나이가 어릴수록 잘 푸는데, 자, 중학교 중3 때 나와. 그지? 그래서 여기를 A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 D라고 하면은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뭐와 같다? D와 같다. 맞아? 두 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자, 이거와 같다.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서, 자, 두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부터
두 지세 만나는 점에서부터 이거 공통점을 좀 느껴봐요. 나머지 점까지의 거리야. 나머지 만나는 점까지 거리의 곱이거든요. 그럼 얘도 이렇게 A, 이렇게 B. 나머지 점들까지 거리의 곱. 얘도 이렇게 C, 이렇게 D야. 그죠? 그래서 A의 B랑 C, D가 같아진다. 알겠지? 여기 할선 정리. 자, 이런 거고. 자, 하나 더 보신다면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접선을 딱 접하는 점에 그었을 때,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면은, 그리고 여기가 C면은 A 곱하기 B가 몇이 된다? C의 제곱이 된다. 자, 이게 이제 할선 정리. 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세 가지가 다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닮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닮음 잘 봐. 그래서 제가 여기 잘 봐. 이렇게 보조선을 딱 그으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원주각이잖아. 그죠? 원주각으로 같음. 여기서 여기 원주각 동일한 호의 원주각으로 같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닮음이다.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 그죠? 닮음을 이용하면 A 대 D가 C 대 B니까 자, 이거 곱하면 이렇게 된다. 알겠지? 이런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네들이 평행하니 천만의 말씀이죠. 평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행하지 않고, 자, 요각이 세타라고 하면은, 요각이 이제 원에 내접하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요쪽이 세타가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뒤집힌 상태로 닮음이 돼요. 얘는 온전한 닮음이 아니라. 이해가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렇게 비례식을 때리면 얘가 된다라는 게 증명은 돼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 할선 정리를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은, 지금 MB가 루트 2분의 5라는 게 나왔잖아, 여기가. 루트 2분의 5라는 게 딱 나왔으니까. 자, 이거 곱하기 이거. 루트 2분의 5 곱하기 내가 원하는 길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 자, 2 곱하기 2가 된다. 이거 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나오겠지. 그죠? 이게 10번 문제야.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 솔직히 이런 거 아니어도, 얘를 할선정리 몰랐어도, 그냥 제가 닮음은 강조했잖아요. 할선정리도 제가 수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그죠? 닮음은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원이 접하면 닮음이니까.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과 같다. 알겠지? 닮음 비 때려 주시면 가볍게 답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딱 안 보였을 때, 멘탈이 무너진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제가 어제 강남 아이프 학원에서 애들 상담 30명 하고 왔는데, 멘탈 무너져, 이렇게 보고 와서, 왜 시험이 망쳤냐?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망친 애들은 딱 10번에서 막히니까, 없던 일이잖아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계속 그 빈칸 채우기로 나오던 추세였거든? 그죠? 빈칸 채우기 15번으로 나오던 추세였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입장에선 참 좋아. 수업하기. 나는 그냥 이런 문제 푸는 게 좋고 빈칸 채우기 문제는 좀 짜증나거든요. 수업하기. 내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풀리면 되니까 좋은데 빈칸 채우기가 여러분들 나올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6평에 빈칸 없었고 9평에 빈칸 없었어. 수능에 빈칸 채우기가 그냥 딱 나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유형도 대비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푸는 문제들도 좀 많이 더불어서 연습해 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연습하느냐? 제가 지금 이미 만들어 놨어요. 4점 유형 마스터라고 제가 다음 책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주제별로 딱 저런 류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해서 익힐 수 있게 해놨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자, 11번은 별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번 봅니다. 12번에 쭉 보시면 자, 등차 수열의 선형 구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조를 좀 한 거고요. A 곱하기 A7이 이제 음수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번에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AK 플러스 6이라는 I. 자, 그 다음에 6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절대값 AEK라는 I. 자, 이 두 가지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문제에서 공차가 3인 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공차가 3인 게 주어져 있으니까 계속 이제 점점 커지는 아이죠. 점점 커질 거고 쭉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부호 체인지가 되느냐. 알겠지? 이거를 유의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고, 자, 5항하고 7항을 곱해서 음수니까 부호가 다르잖아. 그럼 확실하게 얘가 음수고 얘가 뭐가 돼?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5항은, 자, 5항은 음수가 확실하고 7항은 양수가 확실한데 그 사이에 이제 6항이 양수냐 음수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치? 됐어? 그래서 여기 절대값이 쭉 쓰여져 있지만 여기는 몇 항부터 시작이니까 7항부터 시작이니까 절대값 그냥 싹 벗겨도 돼. 알겠지? 절대값 없다고 생각. 7항부터는 전부 양수거든요. 그냥 쭉 벗겨도 되니까 A7 더하기 A8 더하기 좀 편의상 쭉 쓸게.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을 잘 쓰셔야 되는데, 이 절대값은 여기 A2 더하기, 이게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4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 A6 더하기 A8 이렇게 가는데, 절대값 A8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A2가 음수인 거는 확실합니다. A2가 음수인 거 확실하고, A4가 음수인 것도 확실하죠. A4가 음수인 것도 확실한 거 맞니? 그래서 음수인 것도 확실하고 A6만 딱 문제가 되고요. A8부터는 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게 확실해. 이해하죠? 양수 되는 게 확실하고 12항까지 이렇게 합하는 게 아닐까. 알겠지? 이 정도. 그럼 맨 마지막은 털어버리시면 되고, 가운데 10항을 날리면 여기서 이제 규칙이 깨지니까 조금 날리고 싶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공식을 때려도 되는데, 이거 등차 중앙 쭉 쓸 수 있잖아요. 2A9 때리면 5A9 이렇게 되니까, 이건 등차 중앙 때리시면은, 그냥 이 정도만 딱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6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갈리셔서, 첫 번째로 이제 6항이 양수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항이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갈라서 절대값만 벗기면 게임 끝난다. 알겠지? 이런 생각인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6항이 양수면은 첫 번째, 왼쪽 5A9니까 5 곱하기 A 플러스 몇 D가 되는 거니? 8D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나? 이가요? 괜찮아? 저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이 A6를 좀 벗기셔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A2 마이너스 A4에다가 6항이 양수니까 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자, A6 더하기 A8 더하기 A10 이렇게 나올 거야. 이 가시죠. 자, 그럼 저기서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이것도 이제 소위 이쪽 따로 물론 다 노가다도 괜찮지만 제가 이제 간격 이런 것 좀 관찰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얘랑 빼면 4D가 나옵니다. 4D. 그죠? 4칸이니까 또 얘랑 차이가 또 몇 D가 나와? 4D가 나와요. 알겠지? 4D가 나오고, 자, 10항 같은 경우는 초항에서 몇 D 하면 돼? 9D 하면 되니까, 이 정도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지? 이 정도 생각이고. 자, 여기 5A입니다. 58에 40인데 공차가 3이에요. 그죠? 그럼 12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는 내비두시고, 4D 하면 8D, 9D 하면 얼마야? 17D. 이해가요? 17D인데 17D D의 3배 하면 얼마니? 17의 3배 하면 빨리 더 줘 빨리. 51인가요? 51이고 플러스 6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넘어가 4A가 마이너스 63 되면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63이 되지 않나.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가요? 근데 이제 A가 마이너스 63일 때 이거 만약에 6항을 좀 구해보시면은 초항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63인데 거기서 공차를 3을 5번을 딱 더하게 되면은 여전히 4분의 3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3 되면서 여전히 음수가 나와. 초항 6항이 양수라는 가정에 모순이 되니까 이 자식은 탈락. 이가요? 이건 안 되는구나. 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항, 자, 이 음수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풀어볼게. 이가요? 두 번째 케이스를 풀 건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잘 봐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나 여기 지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자, 6항이 음수인 케이스를 한번 딱 풀어보면, 6항이 음수인 케이스를 풀어보면, 여기도 뭘로 풀리는 거니? 마이너스, 이렇게 풀리는 거 맞지? 이거 마이너스를 풀리는 거죠. 6항이 음수면. 이가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다시 5A 더하기 58에 40에다가 3 곱하면 120 여기까지 똑같고, 자, 6에다가 얘네 둘이 노란색 둘이 빼면 4D
자, 여기랑 얘랑 해도 얼마가 되니? 4D고 마이너스 얼마 정도? A2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맞나요? 그지? 자, 저 정도만 계산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6에다가 이거 8D, 83, 24 하시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죠? 총에다 공차 한번 딱 더하면 되는 거지. 이 항은. 이해가요? 이 정도로 써줄 수가 있고. 자, 넘어가 6A네요. 6A. 계산이 잘 맞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고 6A고 이거 얼마? 30.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인데 이거 하면 마이너스 90인데 3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3인가요? 맞아? 마이너스 93이 되고. 자, 그럼 A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몇 정도 되니? 31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하니? A가 마이너스 2분의 31 맞는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자, 6항을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1에다가, 공차 5를 5번 딱 더했을 때, 이거 15잖아요. 2분의 30 하면 6항이 음수가 되니까, 조건 만족하고요. 알겠지? 조건 만족하고, 여기서 이제 10항을 딱 구하시면은, 10항은 마이너스 2분의 31에다가 초항 더하기 이제 n-1의 9의 공차가 이제 3, 이렇게. 93, 27이고, 자, 2분의 54가 될 거고, 더하면 최종적으로 2분의 54가 나온다. 23이 나온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괜찮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절대값에 관한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업한 방식이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일단 부호 변화에 유의해라. 부호 변화하고, 일단 부호 다 벗겨내고, 절대값은 다 벗겨내고 나면, 부호 변화 지점 찾아 벗겨내고 나면, 어떻게든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제가 설명한 방식, 어차피 거기 수열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막 이렇게 푸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이 정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이해하시죠? 괜찮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12번 있고,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자, 13번 문제 재밌어. 처음에 저는 이게 좀 놀랐거든요. 왜 쉽지? 왜 이렇게 쉽게 냈지? 13번인데? 근데 13번을 틀린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어려워 보였대. 선이 많아서. 그래서 안 풀었대.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하는 애들이 좀 있고. 두 번째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 중에 이게 틀린 아이는 이게 왜? 이게 다야 설마? 13번인데 이렇게 쉬워? 그래서 뭔가 더 있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친구도 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부등식 자체를 잘 못하는 거죠. 여기 이 문제를 틀린 이유, 그리고 그 대부분은 아까 세 번째 이유에 해당돼. 부등식에서 그 부등식의 이 범위 따지는 경험이 부족해. 고등학교 1학년 때 극복하는 거거든. 안 되면 그럼 고등학교 1학년 책으로 돌아가느냐? 절대 아니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여기 64가 있습니다. 64. 제가 항상 지수로그 함수의 보조선의 핵심은 축의 평행한 보조선을 긋는다. 근데 축의 평행한 보조선이 전부 그어져 있어서 땡큐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64를 여기다 대입하면 2의 몇 승이 나와? 64승이 나오고, 여기다 이거 16의 x는 2의 몇 승이니까 4승의 x니까 여기다 이제 뭘 대입하면 64승이 나오냐면 16을 대입하면 2에 16 곱하기 4에서 64승이 나옵니다. 그치? 이렇게 구할 거고,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x1이라고 한 거지. 자, 그러면 16을 대입하면 일단 여기서 봤을 때 16을 대입하면 여기다 16을 대입하면 2에 16승이 될 거고, 자, 2에 16승이 되려면 여기다가 몇을 넣어야 돼? 여기를 봤을 때는 이 좌표가 4여야 된다. 얘가 x2다. 그죠? 이 정도 구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여기다 4를 또 대입하시면, 여기다 대입하시면 2에 몇 승 나와? 2에 4승이 나오고, 그럼 2에 4승이 또 나오기 위해서 여기다 2에 4승이 나오려면 여기가 몇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자, 그게 몇이야? x3야. 됐지? 자, 이런 식의 풀이를 할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게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x1
x1이 이제 16이야. x2가 이제 4야. x3가 얼마고? 1이고, 자, x4가 당연히 4분의 1일 거고, x5가 그 다음에 16분의 1일 거고, x6가 얼마니? 64분의 1일 거야. 이 가시죠? 자, 그러면 xn이 k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하고 하는 최소값이 이제 딱 6이 되려면 k분의 1이 딱 여기에 이 사이에 k분의 1이 있으면 되지 않나?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k분의 1보다 작은 아이, 자, x 요 사이에 있으면 k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 이마만큼이니까, 그 다음에 x7, x8 전부 작을 테니까, k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이 이마만큼 있을 테니까, 그죠? 그 중에 가장, 항의 넘버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얘다. 알겠지? 뭐 딱 이 얘기거든요. 너무 단순한 얘기야. 단순한 얘기고, 그래서 k분의 1이 몇에서 몇 사이에 있어야 돼? 16분의 1에서 64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유의할 건 등호 한쪽을 잘 채우셔야 되는 거지. 등호가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여기랑 64랑 똑같으면 얘보다 작은 거니까 x7부터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들어가 있어도 괜찮죠. 이하니 어차피 16분의 1보다 작은 애를 찾으면 얘가 처음이니까. 그죠?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 들어갈 거고 바꾸면 이게 64 여기 뒤집으면 K가 64분의 1. 순서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이거잖아. 좀 창피하게 그러지 말자. 알겠지? 이 정도 될 거고 바꾸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것의 개수는 제가 여기서 여기를 빼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여기를 빼면 몇 개? 48개가 나온다. 괜찮지?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되게 간단한 문제였었던 것 같아. 이해가시죠? 괜찮습니까? 예, 지웁니다. 네. 지울게. 다음. 자, 이것도 털고 14번. 자, 14번. 시험 문제 재밌습니다. 자, GX가 있고 이렇게 있고 0에서 x까지 ft의 dt 이렇게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저 정도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우리가 당연한 행위들을 좀 해볼 거고 그죠? 자, 저기 좀 봐봐봐. 최근에 자주 나오는 거는 이동에 관한 얘기야. 대칭을 되게 많이 시켜요. 그치? 그리고 작년에 6평 문제도 14번 보시면은 그래프를 절대값이고 또 접고 접는 걸 계속 반복해서 대칭을 여러 번 시키는 문제. 알겠지?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거 대비를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원칙은 항상 같아요. 근데 여기 몇 가지 이제 세부적인 발견이 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아래 끝, 위 끝이 같아지는 값을 대입을 할 거 아니야? 알겠지? 첫 번째로 이런 거 하나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미분을 한번 때리겠지. 그죠? 그럼 G 프라임 X 하시면은, 여기서 미분 때리면은 요것만 나오면서 마이너스 fx가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fx라고 하시면, 여기 x가 0보다 클 때, 이 정도 될 거고, 여기 등호가 보통은 안 넣습니다. 미분 쳤을 때, 얘가 미분 힐스는 아닌 함수는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불연속일 수도 있고, 요 지점이. 그래서 미분 쳤을 때 여기가 미분 계속 존재한다고 보장을 못해. 그치? 자,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써주면 이제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잘 봐. gx가 몇 차 함수라고 써 있어? 3차 함수라고 써 있어. 3차 함수라고 써 있어. 그럼 g'x는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죠. 3차 함수를 미분해서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는 당연히 다항 함수니까 미분 가능도 되고요. 미분 가능도 되고 연속도 됩니다. 이해가셔요? 미분 가능되고 연속도 되니까 이거 미분 가능할 테니까 등호가 있어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괜찮니? 자, 저렇게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얘기야. 자, 근데, 자, F가 뭔지도 모르는데 접기는 힘들고, 일단 G'X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 뭔가 실마리를 하나 좀 잡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얘가 일단 연속은 되니까, 연속은 되니까 이 경계 지점에서 연결이 되겠지. 그죠?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연결이 돼야 돼서,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F빵이고, 여기다 0 넣으면 얼마가 돼? F빵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가요. 자, 그럼 이거 넘기면 이 F빵이 0이니까 F빵이 0이군요. 자, 요 정도의 실마 인수 하나를 좀 찾아내고 시작하면은 한결 문제풀이가 편안할 거다. 뭐 그런 얘기야. 이해하시죠? 됐지? 자, 그럼 F빵이 빵이니까 여기다 빵 대입 하나, 여기다 빵 대입 하나 빵이고, 그럼 G 프라임 빵도 빵이 되는 거지.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G 프라임 빵도 빵이구나. 괜찮아? 자, 그럼 내가 G'X를 식을 좀 세울 수가 있는데, G'X를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는 3일 거고, 왜 3인지는 이해가시죠? 문제, 미분치기 전에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써있어. 3일 거고, X라는 0에서 0 되니까 X라는 인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수가 뭔가 하나 더 있을 거니까, 저 정도. 그죠? 인수 하나만 더 잡아주면 저 그래프는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럼 G'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0하고 알파? 그럼 이제 살짝 부주의한 거고, 항상 이제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는 생길 수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양수다, 음수다 보장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여기가 0일 수 있고, 여기가 알파일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잘 해놓고 틀린 친구들이 많더라고. 내가 어제 상담해 보니까 이렇게 잘 해놓고 틀린 친구들이 많고, 케이스가 한 가지 더 있어서 저기 이제 알파가 몇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미적분은 접할 때 답이 되게 특이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저것만 찾아내면 문제 안 틀립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다 맞춘 거야. 이해 가시죠? 됐지? 자, 저 정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그린 게 지금 G'X의 그래프예요. G'X, 전부 다 G'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 F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F를 한번 좀 그려보시면 제발 F를 X좌표가 양인 쪽은 X좌표가 양인 쪽은 FX랑 G'X랑 똑같아. 그죠? FX는 양인 쪽은 얘랑 똑같이 그립니다. 이제부터 노란색이 FX입니다. 노란색이 FX고, 여기 양인 쪽은 얘랑 똑같고, 음인 쪽은 G'X에 서로 무슨 관계?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대칭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대칭시켜서 자, 요렇게 되는 관계. 그죠?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FX는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G는 다항함수고 F는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지? 이렇게 꺾여지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0보다 큰 쪽은 얘를 그대로 그립니다. G'X랑 Fx랑 똑같이 그릴 거고, 0보다 작은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면 이거 X축 대칭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그립니다. 알겠지? 자, 이게 Y는 FX의 그래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이제 FX가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이거 접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세 가지. 괜찮니? 이해가요? 자, 그래서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Y는 FX가 될 수 있는 형상이 자, 요 정도 셋 중에 하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일단 기억번, 자, 기억번에 F빵이 빵이냐, 이건 일단 맞아요. 야, 기억번에서 실마리를 준 거야. 이 문제를 다 풀려면 이거부터 하고 가야 된다. 알겠지? 그래야 니은 디귿을 풀 수 있다. 알겠지? 저 실마리를 준 거고, 자, 니은번에 fx가 극대값을 갖니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여기가 극대값이야. 미분 불가능해도 그저 볼록하기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기만 하면 극대값이 돼요. 자, 얘도 여기가 극대값이니까 극대값을 갖는데, 여기서 극대값을 갖지 못하니까 이게 니은번의 발레가 되면서 이거는 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니은번까지만 확인하면 찍어서 4번이라고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정답률이 나쁘진 않아, 이게. 그죠? 디귿을 못 풀어도 대부분 1번이라고 찍지는 않더라고, 애들이. 그죠? 정답이 나쁘진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봐봐.
자, 디귿번에 이제 F1이 2에서부터 4 사이라고 써 있습니다. 디귿번. F1이 2에서부터 4 사이다. 이게 갑자기 왜 함수값이 나왔지? 이렇게 일단 의심을 좀 해보시고, fx랑 y는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는데 잘 보세요. y는 x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입니다. 얘도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입니다. 0,0을 지나면서. 이해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여기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3번 만나서 근이 3개가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괜찮아?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근이 하나가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의 근이 하나가 보이는데, 또 하나가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만나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만나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추가로 또 한 번이 더 만나냐 안 만나느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지. 이가요. 그럼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접혀 올린 모양이, 잘 봐. 이 접혀 올린 모양이 좀 가파르면 얘가 더 이상 안 만날 거고, 요게 좀 완만하면, 이게 완만하게 접혀 올렸으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날 거 아니야. 이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건 뭐야? 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할 것은 여기서의 뭘 구해봐야 돼? 이 노란색 함수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봐서 y는 x의 기울기 1보다 크냐 작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y는 x보다 가파르면 안 만날 거고, y는 x보다 완만하면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더 만날 거다. 이런 얘기잖아. 이해요? 그치? 그래서 그 기울기를 확인한다. 이게 전부야. 자, 그러면 이제 F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대입할 거고, 자, F1 여기다가 C'L 그대로 여기다가 딱 대입하시면은 얘가 얼마냐면 이제 3에다가 1에다가 1-알파 이렇게 나와요. 괜찮니?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3으로 나누면 3분의 2죠. 3분의 2고 여기 1-알파고 여기 3분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니?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여기 3분의 1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 곱하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여기 어디까지니? 3분의 1까지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지. 이가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잘 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이걸 또 미분 때리시면은 3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고 더하기 3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0 대입하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몇 알파가 돼? 3알파가 되죠. 그게 접혀 올라가면 이쪽 기울기가 몇 알파가 되겠어? 3알파가 될 거란 말이야. 이 기울기가. 이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은 똑같이 나와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몇 알파가 나와? 3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 유튜브에 촬영해놨는데 설명해 드렸죠. 그냥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는 최고차항 계수 곱하기 요 길이 해서 딱 구하면 3알파 딱 나오거든요. 그지? 그럼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3알파인데 여기서 3배를 하면 아무리 3배 해봤자 몇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 1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 알겠지? 이 조건이 주어진 거지. 그럼 얘 기울기가 1을 넘길 수가 없어. 자, 그럼 얘가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 1보다 완만하게 꺾인다는 얘기지. 완만하게 꺾이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서 한 번 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니?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니까. 표정이 왜 그래? 이해했죠?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만나게 된다. 알겠지? 총 3번 만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14번 문제는 되게 잘 낸 문제야.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문제고, 어차피 수투는 14번하고 20번을 맞추는 게 관건이니까, 수투는. 그죠? 어차피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틀릴 일이 별로 없잖아요. 수투에서. 14번, 20번 맞추기 관건이고, 22번이야 뭐, 그날 빌 받으면 맞으면 되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그런 게 14번, 20번 맞출 수준이 되면
20번, 22번도 맞춰요, 보통. 한꺼번에 갑자기 확 좋아져서 세 개를 다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거죠. 꾸준히 연습하시면 되고, 수트는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푸는 거야. 그 되게 좋은 문제들을 제가 잘 변형해서 지금 4점 유형 마스터라고 책 만들어 놨으니까, 오케이? 그 여러분들 요거 끝나고 그 다음 요 책 끝나면 바로 그 책 나갈 거거든요. 이번에 수학 선생님들하고 한 5명 연합해서 문제 잘 선별해서 되게 좋은 문제들 연습할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돼. 보면 거기 주요 주제 수트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들 잘 해석할 수 있게 연습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알겠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돼요. 자, 15번. 자, 초항이 0이고요. 초항이 0이고 그다음에 n 플러스 1 an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 그다음에 an 마이너스 k2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음 그다음에 an이 0보다 클 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22항이 0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죠? 자 근데 요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문제인 건 맞고 저는 수열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저는 이게 되게 좀 빨리 풀리니까 이거 좀 재밌다. 이게 이번 시험 좀 재밌다 생각했는데 이게 막힌 사람들은 좀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오래 걸리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더라고. 잘 봐. 일단 점화식이라는 게 처음에는 한번 대입을 해보면서 시작이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초항이 이제 0인 것부터 시작이고 두 번째 항은 이전 항이 0이니까 등호 여기 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 그치? 그러면 나는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할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분의 1일 거지. 그 다음에 a3를 구하시면은 전항이 이제 k가 자연수라 양수거든요. 전항이 양수면 k분의 1을 뺀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럼 k분의 1을 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이야. 그 다음에 A4를 보시면 다시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 그치? 그러면, 저기 이제 K 플러스 1분의 1을 다시 더하게 되겠죠. 왜냐면, 요게 이제 K가, 분모가 작을수록 더 커서 더 많이 빼니까 얘가 음수예요. 음수니까 여기서 K 플러스 1을 더하면, K 플러스 1분의 1을 이렇게 더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거 K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K분의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판단이 좀 힘들어.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더 클지 비교하려면 케이스를 계속 나눠줘야 되거든. 여기서부터 되게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왜 나왔을까? 이렇게 복잡한 게 이제 이걸 다 통분해서 계산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냐면, 잘 봐. 저것에 이제 이 규칙을 여기까지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초항이 0인 상황이야. 초항이 0인 상황에서 처음에 내가 얘를 더했어. 얼마만큼 더하냐면 k 플러스 1분의 얼마만큼 1만큼 값을 더합니다. 맞아? 더했다가 두 번째로 얼마만큼 빼냐면 k분의 1만큼 빼는데 k분의 1이 더 적겠지. 그죠? k분의 1만큼을 뺍니다. 이해가세요? 빼면 자 1항은 양수가 확실하고 아마 2항은 음수가 확실하다. 이렇게 볼 거지.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서 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서 3항이 나와. 그 다음에 k분의 1만큼을 또 빼서 몇 항이 나오냐면 이게 몇 항이 나오냐면 4항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하니? 진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혹시라도 얘가 너무 센 음수면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일지 여기서 양수일지 음수일지 잘 몰라서 중간에 얘가 한번 확 얘가 이렇게 확 갔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도 여전히 음수일 수도 있었잖아.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얘가 한 번 더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가요? 근데 결국 내가 이동하는 거는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이동해. 그치? 그럼 노란색의 이동량과 노란색 이동량에서 빨간색 이동량을 전부 다 뺐을 때 그 값이 몇 나와야 돼? 0이 나오도록 하면 된다. 알겠지? 그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쭉 하셔서 결국은 22번째에서 뭐 이렇게 22번째면은
자, 노란색이 한 번 더 많으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올라오면서 끝나겠네. 알겠지? 여기까지 딱 올라오면서 끝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것을 몇 번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1씩 몇 번을 움직여야 하느냐. 그래서 몇을 만들어? 0을 만든다. 알겠지?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괜찮니? 그래서 여기다가 각각 뭐만 잘 채워주면 돼? 횟수만 잘 구해주면 된다. 몇 번이어야 제가 0 되느냐. 알겠지? 이걸 구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빨간색 길이가 더 길잖아요? 그럼 이게 0 되려면 노란색의 횟수가 무조건 더 많아야 돼. 이가요? 노란색의 횟수가 더 많아야 되고 얘네 둘이 여기서부터 잘 봐. 0항 0 아씨 이거 잘못 적었다 바보같이. 1항이 0이란 얘기고 2항 3항 아 이거 완전 바보 같아. 자 이렇게 적어야 돼. 그죠? 1항에서 2항 갈 때 이것 때문에 지금 표정이 그런 거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1항부터 22항까지 간격이 몇 번이야? 간격이 21번이잖아요. 그죠? 21번 중에서 얘가 횟수가 더 많아야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몇 번 얘가 11번, 10번인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쭉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이거 계산을 해 보시면은 자, 이걸 계산해 보시면 넘겨서 k분의 10 이렇게 곱하면 11k가 넘어가서 10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면 k가 몇 나온다? 10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첫 번째로 답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답이고 자,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로 k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아이랑 k분의 1이라는 아이를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게 개수가 무조건 더 많아야 되니까 12번 여기가 몇 번? 9번 이렇게 바꿔보는 방법이 있겠지. 두 번째로 그치? 이렇게 해서 0이 되도록 하는 방법 구해주시면 넘기고 곱하면 12k가 이쪽으로 넘겨서 곱하면 9의 k 플러스 1이고 3k가 9니까 두 번째로 k가 몇이라는 값이 나와? 3이라는 값이 두 번째로 나와. 알겠지? 이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 k 플러스 1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k분의 1이라는 아이랑 이번에는 한 번씩 더 여기서 한 번 더 늘리고 13번으로 하고 여기서 한 번 더 줄여. 그럼 8번. 맞아? 이렇게 해서 0 되는 순간을 찾아. 0 되는 순간을 찾으면 에이씨 넘어갔다. 자, 여기를 밑에를 좀 지울게. 두 번째로 아무튼 여기가 k가 3이라는 값이 나왔고 자, 세 번째로 화면을 넘어갔어. k 플러스 1분의 1이 13번 마이너스 k분의 1이 몇 번? 8번 더해서 0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넘겨 그리고 곱해. 그럼 13k 넘겨서 8이 있었는데 k 플러스 1 곱하면 8의 k 플러스 1 이가요? 그럼 k가 몇 나오니? 얼마 나와? 5분의 8 나오는데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이야. 알겠죠? 점점 이제 줄어가고 있어. 자, 네 번째로 k 플러스 1분의 1이 몇 번 나오고 12번 나오고 이제 여기서 13번에서 한 번 추가하면 14번 그 다음에 k분의 1이 마이너스 k분의 1이 몇 번이야? 8번에서 한 번 줄이면 7번 맞아? 이렇게 계산해서 0 나오는 순간을 찾아주면 그러니까 넘기고 k 곱하면 14k 7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7k 7 하셔서 k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k가 1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가 정답이고 이제 그 뒤로는 k가 점점 더 줄어들면 자연수가 아니니까 해볼 필요가 없잖아. k가 1인 거, k가 10인 거, k가 아까 몇인 것까지 3인 것까지 3개 합하해 주시면 정답이 2번으로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되게 괜찮은 문제고, 제가 이 문제를 좋아하는, 이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작년 수능에 21번 수열 문제 있거든? 증비 수열과 점화식 비슷하게 섞인 문제 있어. 걔도 이동량을 봐서, 딱 이렇게 개수를 딱 짜맞출 문제인데, 이게 최근에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작년 수능에 딱 나온 스타일이거든? 내가 좀 이따가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 유사유형 프린트 줄 테니까 거기에 이거 유사용 프린트 한번 풀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알겠지? 이 점화식이 좀 극복하기 힘든 주제이긴 한데 우리 점화식 진도 아직 안 나갔지?
나갈게. 나갈게. 진도 안 나갔는데 몇 가지 연습을 통해서 좋아질 수는 있는데 얘가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뭐 등차 수열의 선형 구조 이런 건 배우면 배운 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잘 쫓아하는데 얘는 그런 건 아니라 일단 한번 배우고 계속 꾸준한 문제풀이 도형이랑 점화식이랑 좀 비슷해.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뭔가 실마리가 잡히고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해. 알겠지? 꾸준하게 연습을 시켜 드릴 테니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세 가지만 풀고 쉴게요. 20, 21, 22. 자, 20번을 먼저 봐요. 자, 20번. 자, 최고치 한계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fx는 2로 하는 함수고, 자, 저기 이제 gx가 있는데, x 플러스 1까지 절대값 ft dt. 우리 적분책에 저 똑같은 문제 있는 거 알아? 물론 뭐 숫자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 그죠? 그냥 최소값 구하라 이런 문제 있거든. 그래서 적분책에 한 4문제나 있는데 넓이의 합이 최소인 순간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책에 우리 책에 있는데 얘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할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구간에 x가 있으면 보통 미분을 쳐라. 그죠? 근데 구간에 위아래 x가 같이 있으면 물론 미분 쳐도 되긴 하지만 그게 공통 과목의 주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칸 간격의 넓이 함수, 그죠? 넓이 함수를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그죠? 아래까지 위끝이 다 변수면, 그죠? 그냥 한 칸 간격의 넓이니까 그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문제다. 알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잘 봐. 얘를 자, 일단 fx가 2차 함수인데 얘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잘 봐. x축과 한 번도 안 만난다고 치면은 절대값 씌워도 얘가 그 모양이 똑같을 거잖아. 자, 그거를 x에서 x 플러스 1까지 한 칸을 적분했을 때 가장 작아지는 순간은 그래프의 가장 밑부분을 적분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가장 작으니까 극소값이 한 번밖에 안 나올 거야. 저런 그래프가 나오면. 알겠지? 저 넓이, 이거 넓이의 값이 gx의 함수값이잖아. 그죠? 넓이가 가장 작은 순간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가요? 그럼 이거 얘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자, 저 그래프를 2차 함수를 이런 걸 그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자, y는 fx가 있다고 쳐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자, 이런 함수를 내가 접어 올리면은 절대값 fx가 이렇게 되겠지. 접혀 올라가 이렇게. 그죠? 접혀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자, 얘를 갖다가 내가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적분했을 때 가장 작아지는 순간은 뭐 이렇게 적분하면 넓이가 계속 되게 클 거니까 요 가장 밑바닥에서 좀 적분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수 있도록 하면 여기가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 어딘가에 하나 있겠지. 그죠? 그때 가장 작아지는 순간이 1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서 1부터 극소값 하나가 x는 1에서 나온다고 했잖아. 1에서 2까지 적분이 근처에서 가장 작다는 얘기고, 보자.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벌리면 더 커지고 왼쪽으로 벌리면 더 커지고. 이해요? 자, 그럼 두 번째 극소값이 거기서 4라는 얘기는 두 번째로 가장 작은 값은 이쪽에서 적분을 했을 때가 가장 작게 나올 거고 여기 1에서 2까지 적분 얘는 4에서 5까지 한 칸 적분이 요 적분이 두 번째로는 가장 작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무슨 이해 가나? 자, 저렇게 생각해서 저 두 지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자,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넓이가 최소인 순간이 여기랑 여기가 높이가 완전히 똑같을 때다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넓이 배울 때 설명을 했었을 건데 자, 아무튼 저기 높이가 같을 때 최소다. 자, 이런 거 배경 지식으로 좀 아시면 좋고 실제로 여기 높이가 잘 봐. 이거 그 간격 1 중에서 여기 한 칸 적분 중에서 높이가 똑같을 때 말고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여기 줄어드는 양보다 늘어나는 양이 더 많아져요. 왼쪽으로 가도 늘어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높이가 같을 때 최소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 예전에 했었으니까. 자, 일단 넘어갈게.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같을 때 최소다라는 거 알면, 여기 높이가 그러면 여기 높이가 K라고 잡고, fx는 원래 이제 접히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5하고 1에서 높이 k가 나오니까 최고참 계수는 2고 저 x-1, x-5 플러스 k 정도로 식을 세워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에서의 높이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2에서 반대로 여기 대칭을 딱 시키면 여기 높이가 몇 나오겠어? 마이너스 k가 나올 거잖아. 그치? 그래서 f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2 곱하기 1 곱하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 자, 이것이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렇게 하셔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고 k가 몇 된다? 3 된다. 됐지? 자, 요거 k가 3이라는 것만 딱 구하시면 게임은 끝이에요. 게임은 끝이고,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서 f빵이니까 f빵 빵 대입하시면 여기 빵 대입하면 빵 하면은 5, 10 플러스 3이니까 13이라고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이게 첫 번째 답이고, 자, 두 번째로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 자, 저 아이를 미분을 칩니다. 자, g 프라임 x. 자, 이거 미분을 치면은, 이걸 미분 치면은, 잘 봐.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밑에 거 대입한 걸 빼겠지. 이거. 그럼 위에 걸 대입하면은 절대값의 f의 x 플러스 1이고 빼기 절대값의 fx고 이렇게 대입해서 뺄 거란 말이야. 괜찮지? 이거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0이 될 때가 극값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니? 이거요. 저게 0이 될 때가 극값인데 자, fx의 그래프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딱 그려서 원래 이렇게 그렸을 것을 내가 이제 접어 올렸다고 해봐. 이렇게 쭉 접어 올려서 이제 뭐가 있냐면 y는 절대값 fx가 있다고 해봐. 괜찮지? 자, 그리고 내가 얘를 한 칸을 평행 이동하면 한 칸을 딱 평행 이동한 게 이 그래프잖아요. 그치? 그럼 y는 절대값 f의 x 플러스 1이 될 거고 한 칸을 평행 이동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나? 잘해야 되는데 잘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 자, 이렇게 되고 맞다고 해 빨리. 그래 안 그래? 저런 그림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잘 봐. 0이 되려면 둘이 넘기면은 요거랑 요거랑 같을 때잖아. 같을 때니까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세 개가 극값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얘네들이 뺐을 때 잘 봐. 이게 노란색 함수에서 하얀색 함수를 뺐을 때 노란색을 빼면 이게 음수거든요. 노란색에서 하얀색 빼면 여기가 양수고 노란색에서 하얀색 빼면 여기가 노란색에서 하얀색 빼면 여기가 양수고 노란색에서 하얀색 빼면 음수고 노란색에서 하얀색 빼면 여기가 양수 차이 함수 개념 생각해 봐봐. 알겠지? 이게 양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여기서 극소가 나옵니다. 음에서 양,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극소. 그치?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극대가 나오죠. 여기가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뭘로 나와? 극소로 나오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지점 하나가 여기가 몇이란 얘기고 문제 1이란 얘기고 요 지점 하나가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4라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괜찮니? 자, 무슨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그 지점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는데 되게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정의를. 구간에 x가 있으면 적분, 미분치고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게 1순위인데 보통 이제 양쪽으로 있을 때는 그냥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니까 넓이 함수로 문제를 넓이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차선책이다. 알겠지? 근데 되게 약간 비주류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신유형도 아니야. 예전에 그냥 모의고사 문제 있어 그냥 우리 책에 있잖아. 책에 몇 문제가 있어. 근데 풀어줬어. 내 기억엔 풀어줬어. 여러분들 기억은 잘 모르겠지만 난 풀어줬어. 우리 책에 있어. 찾아봐. 네 문제가 연장으로 있거든. 이 스타일의 유형이 적분책에. 알겠지? 그래서 이 개념을 근데 걔보다는 이제 함수의 값이 근거가 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긴 하죠. 걔보다는. 근데 20번 치고는 꽤 풀만하게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21, 22 쪽 두 개만 더 보고 쉴게. 21번 봐요. 자, 21번.
자, 4에 로그에 64에 4n 플러스 16분의 3이야. 자, 이것이 정수예요. 자, 제가 수원 시간에 정수, 첫 번째 타임에 정수에 대해서 강조를, 첫 번째, 우리 지수로 함수 책의 첫 번째 보면 정수 조건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죠?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학생들이 되게 약해요. 이과 일반 애들 내가 풀려봐서 알거든. 의대, 매년 의대, 서울대 가는 애들이 저거 풀리면 한 3명이 찾아와.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하고. 되게 못하거든요. 미적분의 킬러 문제는 기가 막히게 푸는데 이건 못 풀어.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거든. 정수 조건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자, 일단 로그 값이 정수가 되려면 항상 진수가 미수의 거듭 제곱이 되면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죠? 이런 거 설명해드렸고, 로그 2의 x가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x가 2의 0승, 2의 1승, 2의 제곱. 뭐 자연수면 이렇게 쓰면 되고, 뭐 정수면 2의 0승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뭐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그죠? 미수의 거듭 제곱이어야 진수가 툭 떨어져서 정수가 나온다. 알겠지? 이게 원칙이고, 물론 이것도 다시 우리 사섭 유형 마스터에서 다시 한번 연습할 거야. 알겠지? 한 10문제 이상 실어놨으니까 다시 연습할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미수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이전에 첫 번째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이 64 있잖아. 64를 2의 몇 승으로 바꿔야 돼? 2의 6수를 바꿔서 소인수 분해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래서 미수를 조정을 좀 하시면 6이 진수의 지수로 나가서 6분의 4니까 3분의 2. 로그 2에 여기 4n 플러스 얼마분의 16분의 3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문제를 망가진 친구들 보니까 여기서 막 조정을 막 심각하게 하더라고. 이거를 갖다가 로그 2에 3 빼기 로그 2에 4n 플러스 6으로 찢고, 그다음에 다시 4로 뽑아서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n 플러스 4 찢고, 이 고통을 스스로 막 만들어. 그러니까 로그는 원래 풀어져 있는 애들 먼저 합하잖아. 그죠? 진수의 거듭적으로 만들 건데 뭐 로그를 여러 개로 만들어주는 게 고통의 시작이야. 이해가요? 그냥 가볍게 여기서 그냥 얘가 뭐면 된다. 이거 정수 나오려면 얘가 미수의 거듭 제곱이면 된다. 이게 게임 끝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얘를 미수의 거듭 제곱으로 만들 건데 2의 0승, 2의 1승, 2의 1승 이런 걸로 만들면 돼요. 그지? 정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니?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다 풀기 귀찮으면 보통 K라고 하나 딱 대표 원소로 K승이다. 이렇게 놓고 풀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한테 익숙한 풀이는 아니니까 그냥 쭉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사전 유형 마스터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자, 이렇게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여기에 뭐가 있어? 3이 있잖아. 그럼 저 3을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저 3을 없애려면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이 아니라 몇 승부터 시작이야? 2의 몇 승부터? 3승부터 시작이야. 2의 3승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2의 몇 승? 6승. 그 다음에 2의 몇 승? 9승.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인 거지. 이해가요? 저런 아이들이 여기 걸리면 그냥 3뚝 떨어져서 정수가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 괜찮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줄여주려면 센스가 있어요. 물론 계속 해보면 답은 나오지만은 조금 더 줄여주려면 언니들 여기 봐봐. 진수가 여기 미수가 n이 자연수일 테니까 분자보다 훨씬 더 크죠. 분모가 훨씬 더 크니까 여기 마이너스 승이 되는 게 맞겠구나. 마이너스 승, 여기도 마이너스 승 이렇게 되는 게 맞겠구나. 알겠지? 이 정도야. 그럼 됐네. 자, 그럼 이거 4n 플러스 얼마분의 16분의 이거 3이고, 자, 그게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2의 마이너스 3승 돼서 8분의 1이 되는 게 첫 번째야. 알겠지? 첫 번째.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시면은 83, 24. 우측으로 곱하면 4n 플러스 16이야. 넘기면 8이니까 n이 2구나. 이게 첫 번째 정답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4n 플러스 16이 4n 플러스 16분의 3. 자, 2의 마이너스, 두 번째 2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64분의 1이야. 괜찮지? 이게 두 번째 순간이고. 자, 저렇게 곱하면 192, 4n 플러스 16. 넘기면 176. 176이니까 4로 나누면
4, 46, 4, 46 해서 두 번째 44야. 그죠? 꽤 많이씩 커지니까 몇 번 안 해봐도 돼. 자, 세 번째. 4n 플러스 16분의 3이고요. 세 번째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9승이야. 그럼 2의 마이너스 9승이면 2의 9승이니까 512분의 1이죠. 괜찮니? 그럼 저렇게 곱하면은 1026인가요? 미친 1526. 정신 차리고 1526이고 얘가 4n 플러스 16. 3일은 3. 36. 알았어. 잘못했어. 자, 그 다음에 안 그럴게. 자, 넘어가면 16. 24. n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 46. 4, 8에 32. 맞아? 여기까지 답이야. 뭔가 틀렸는데? 380이죠. 4, 32. 3, 전부 다 여기까지 합하면 426으로 정답. 이가요. 자, 그 다음을 솔직히 한번 해보는 게 맞긴 맞죠. 자, 그 다음에 4n 플러스 16분의 1이고, 자, 512분의 1인데, 그 다음에는 2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가시면은, 2의 12승분의 1이잖아. 그죠? 2의 12승이 얼마냐면은, 2의 12승이 얼마니? 여기도 3이네. 그럼 3 곱하기 2의 12승. 2의 12승이 4n 플러스 16인데, 잘 봐. 우리가 2의 10승이 1000이 된다는 건 외우고 다니잖아. 그죠? 1024. 2의 제곱을 더 곱하면 4000 얼마죠? 거기다 3배 하면 만을 넘어가. 만을 넘어가니까 4로 나눠도 1000보다 커서 탈락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된다. 됐지?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이게 이제 21번 문제고, 이 정수 조건은 연습하면은 잡힙니다. 그죠? 연습은 잡히는데,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은 좀 있어. 이게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테마인데, 작년에 아예 안 됐고, 재작년 수능에 나왔거든? 재작년인가, 재재작년인가? 그것 한번 나왔거든? 2, 3년 간격인데,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낼 만한 주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겠죠? 또 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 정신 단디 차리고 들어야 돼. 22번 문제. 자, 정신 차려, 빨리. 되게 어려운 얘기 할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자, 일단 여기 녹아져 있는 개념을 몇 가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잘 보셔요. 자,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한 문제인 것 같아. 일단은 함수의 극한이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 그죠? 함수의 극한하고 물론 다른 내용이 섞이긴 했지만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고,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분모 0 되는 점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지?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는데 또 하나 6은 도대체 웬 말이냐. 알겠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그러면 얘가 뭔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한 생각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변수의 구분인데, t의 값이 마이너스 3과 6분이라는 거지, x의 값을 얘기하지 않아서, x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t의 값이 마이너스 3하고 6이고, x는 그냥 마이너스 3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잖아. 요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에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문제야. 그지? 자, 그리고 자, 이거 공통 과목에서 특히 이과생들은 수열에 극한하면 유리화를 좀 하는데 최근에 유리화를 할 일이 별로 없었어. 수능 문제를 풀면서, 평가 문제를 풀면서. 자, 일단은 얘가 루트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유리화를 먼저 하고 판단한다. 알겠지? 이게 먼저 첫 번째 원칙이니까 유리화를 먼저 하고, 자, 여기다 쓸까? 자, 유리화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요. 자,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네, 루트에 여기가 절대값 gx 플러스 gt의 제곱이야. gt 제곱이고, 자, 여기 플러스 gt, 유리화 했으니까 플러스 gt 분해. 자, 저거는 이제 분자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붙을 거 아니야. 그럼 gt 제곱이 날아가면서 여기 gx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 gx.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절대값 gx 이렇게 됩니다. 왜? 여기까지 문제 있니? 문제 없죠?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gx를 갖다가 여기 gx를 잘 봐. x가 마이너스 3으로 잘 봐. 이제부터 잘 봐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하면 잘 봐. x가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gx 대신 이거를 갖다 쓸 수 있지. 그럼 gx 대신에 얘가 여기다가 x 플러스 3에 잘 보세요. x 플러스 3의 몇이라고 fx라고 갖다 쓸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 문제야. t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6을 넣으면 존재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 이 얘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럼 저기 극한값이 대부분의 경우에 존재를 하려면 이거 넣을 때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거 하나 지우고 나서도 또 여전히 0으로 가죠. 그럼 이거 극한값 존재하게 만들려면 fx에 무슨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돼?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게 내용의 이제 전부고. 가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fx는 2차 함수니까 나머지 인수 하나만 더 찾으면 된다. 알겠지? 이런 내용인 거지. 가요? 자, 그럼 이렇게 막 쓰면은 그럼 x 플러스 3을 하나를 더 약분을 시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할 거니? 마이너스 3을 넣어.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루트에 절대값 여기 g-3이고 플러스 이제 gt의 제곱이고 플러스 여기 gt야. 절대값 gt죠. 절대값 gt. 여기 절대값 gt 안 썼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이라고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지. 괜찮아요? 무슨 얘기하니? 자, 이렇게 됐을 때 g-3은 지금 또 g-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딱 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0이니까 이거 지우고 나면 gt의 제곱이 또 절대값 gt로 풀리고 결국 2의 절대값 gt 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극한값이 대부분은 나오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게 t의 값이 마이너스 3과 6분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모가 몇인 순간이야? 0인 순간이지. 이가요? 그래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GT가 0이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알겠지? 결론이 저렇게 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게 시작이 엄한 데서 꽂히면 분모가 0.6 여기서부터 꽂히면은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되게 고민하다가 안 풀리는 이상한 문제로 바뀌어요. 알겠지? 변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변수에 대한 조작을 하는 문제를 좀 연습을 시킬까 해. 이번에 제가 거기도 실어놨어. 유사 문제 실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저기서 이제 GT가 0인 값이 GT가 이제 0이 되는 T의 값이 얼마랑 마이너스 3과 몇 분이다? 6분이다.
저 극한값을 보고 극한식을 보고 결론을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로 내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fx는 식이 어떻게 나온다? x 플러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식이 나온다. 알겠지? 일단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 알겠지? 얘를 가지고 여기까지 결론을 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진짜 이해했어? 좋아. 자, 그 다음 얘기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이제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볼게.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강조한 얘기가 또 있어. 제가 강조한 얘기가 앞으로 이제 곱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거를 이제 제가 적분할 때 강조했잖아. 그죠? 그냥 fx 그리고 여기다 인수 하나 더 있으면 곱해지면 얘랑 둘이 뭘로 바꿔서 제곱인수로 바꿔서 그림 그린다.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잘 보세요.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 fx가 3과 알파에서 만난다고 쳐봐봐. 알겠지? 3과 알파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쳐봐봐. 자,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뭘 곱해? 여기다 뭘 하나 더 곱하면 x 플러스 3을 하나 더 곱하면 여긴 3에서 무슨 인수가 돼요? 제곱 인수가 되는 그래프를 그릴 거지. 일단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가요. 마이너스 3에서 아주 좋아. 괜찮지. 좋았어. 마이너스 3에서 제곱 인수가 되는 그래프가 될 거지. 괜찮아? 그 그래프를 어딘가 0까지 그린다. 알파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됐죠? 0까지만 딱 그릴 거야. 0까지만 딱 그릴 거. 여기까지만 딱 그린다. 이 가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얘를 x-b면 b만큼 평행 이동을 먼저 해. 평행 이동하면 돼. 평행 이동하는데 3칸보다 더 많이 이동하거든요. 그럼 3칸보다 더 많이 이동하면 요 점이 0을 넘어서게 되어 있죠. 요 점이 0을 넘어서게 되어 있는 상태로 평행 이동을 해. 이 가요. 평행 이동을 하고 나서 x 플러스 a를 또 곱하면 마이너스 a라는 인수가 하나 어딘가 마이너스 a라는 인수가 하나 추가되면서 여기랑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 가요. 그 그래프를 0 이후에 그리는 거야. 이 가요. 그러면 솔직히 연속은 내가 어떻게든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 연속은 높이 조절을 하면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0 되는 지점이 오른쪽에 0 되는 지점이 최소한 몇 개 이상 생겨? 2개 이상 생기니까 G라는 그래프가 0 되는 것이 마이너스 3과 6분인데 여기를 6이라고 하면 얘가 문제고 여기를 6이라고 하면 얘가 문제가 되잖아. 이 가요. 그래서 fx가 x축과 2번 만나면 안 된다. 그게 결론이야. 이 가요. fx x축과 2번 만나면 안 돼. 그럼 fx를 알파를 몇이라고 잡아야 돼? 알파를 마이너스 3으로 잡아서 이렇게. fx가 최종적으로 x 플러스 3의 몇 승이 될 수밖에?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괜찮니? 그리고 곱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할 거야. 유행이야. 작년부터 되게 인수 찾아서 그래프 한번 살짝 틀어주면 되게 가볍게 답 나오는데 식으로 쓰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알겠지? 이건 제가 계속 연습을 시켰던 것들이야. 자, 두 번째 fx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fx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하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저기 접하는 fx의 그래프가 있어. fx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거기다 x 플러스 3을 한번 더 곱하면 gx의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하나를 그려. 맞아? 어디까지만 한번 그려? 0까지만 한번 그려. 이 가요.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 자, 두 번째로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한번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맞아? 거기다가 뭘 곱해? x 플러스 a를 곱하면 이 그래프가 여기는 그대로 접하고 x 플러스 a라는 인수가 하나 있겠죠. 마이너스 a라는 인수를 한 번 더 만나러 가겠죠. 이 가니?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여기 뭐만 만들어주면 돼.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죠? 연속만 만들어주도록 붙이면 돼. 이 가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y는 gx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gx의 그래프가 높이가 0인 거 하나 마이너스 3이고 또 하나 6분이니까 여기를 6이라고 하면 되겠네. 알겠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이 가요. 됐어. 그럼 다 됐어. 자, 그럼 원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여기만큼으로 평행 이동해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평행 이동해 왔으니까 몇 칸 평행 이동한 거니? 9칸 평행 이동했으니까 b는 일단 몇이야? 9야. 이해 가시죠? b는 9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여기다 0 대입해서 높이가 같아야 돼.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어야 돼. 자, 그럼 여기다 이제 0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하면 3의 F빵이야. 그죠? 3의 F빵. 자, 오른쪽에다 0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A 곱하기 F-9야. A 곱하기 F-9. 이거 가시죠? 자, F빵은 여기다 0 대입하면은 9입니다. 그래서, 나 잘하고 있나? 그럼 3, 9, 27. 3 곱하기 9가 되고, 자, 여기 A 곱하기 F-9는 여기다 대입하면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나오죠. 9 약분하고 약분 다 시키면 A가 몇으로 나와? 4분의 3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A는 4분의 3이야. A는 여기는 4분의 3이야. 괜찮죠? 지금 거의 다 되어가죠?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거 뭐니? G4. 자, G4는 얼마니? G4는 여기다 4 대입하면 4 더하기 4분의 3이고, 여기 4 더하기 4분의 3이고, 4 더하기 4분의 3이고, 자, 여기다 4 대입하면 F-5죠. 그지? F-5. 자, 이렇게 구할 거고요. 자, 이게 4 더하기 4분의 3에다가 F-5는 얼마야? 마이너스 5 대입해.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2. 제곱하면 얼마고? 4. 곱해 들어가면 16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정답은 얼마? 19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문제 되게 멋있게 잘 낸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같이 이제 인수에 대한 연습, 함수의 극한 이제 변수 따지는 연습은 우리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